네, 서아시아의 여러 이슬람 왕조입니다. 먼저 셀주크 튀르크가 시작인데요.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를 점령하면서 칼리프로부터 정치의 지도자, 술탄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비잔티움 제국과 잦은 충돌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오랜 전쟁과 내부 분열로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여러 이슬람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몽골이 칭기즈칸 사후에 4개의 한국으로 분열되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의 한국들입니다. 이 한국은 훌라그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몽골의 전통을 강조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티무르 왕조 역시 티무르가 차가타이 항구의 분열을 틈타서 건국했고 몽골의 부활과 이슬람 확장을 주장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럽과 중국을 잇는 교육의 중심지로서 수도 사마르칸트가 동방의 로마라고 불리울 정도였고요. 중앙아시아 문화의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이란 지역에 만들어지는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계승했고 이란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역시 유럽과 중국 사이에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후 이 지역을 누가 통일하느냐? 바로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셀주크 튀르크의 약화를 틈타 건국하게 된 거고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메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고쳐서 수도를 삼게 됩니다. 술탄 칼리프제 정치와 종교의 우두머리를 합치게 되는 거죠. 술탄 칼리프제를 확립하게 되는 거고 술레이만 1세 같은 경우에는 유럽 세계로 폭넓게 진출하게 됩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같은 곳들이 있죠. 이후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기존 이슬람법을 보완한 술레이만입니다. 술레이만 법전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유럽이 신앙로를 개척하면서 무역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서양 세력의 침입으로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오스만 제국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를 봤을 때 인두세만 납부하면 신앙과 자치적 공동체였던 밀레트를 인정합니다. 거대 제국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크리스트교도 소년을 선발해서 이슬람교도를 개종시킨 이후에 상비군 예니체리아 관료를 활용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화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특히 모스크와 장식 미술인 양탄자가 발달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예술품으로서는 먼저 아라베스크 무늬와 페르시아풍, 중국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자기와 또 술탄 아흐메트의 사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